지난주에 김재원 위원장한테 그 엄중주의 조치를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지. 회의가 다 마쳐진 상황에서 퇴근을 해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어서 재개가 됐는데 예결위는 또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예결위 처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따로 윤리 회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강력하게 주의를 줬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또 저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예. 저게 과연 자유한국당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김순례 이재명 의원인가요? 이 의원 있죠. 그분 두 분 그 5.18 망을 했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사안마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비난을 받는다고 봐요. 아니 예.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지금 이 추경 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추경 전체를 관장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 자리예요.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고 합의가 되면 본회의는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요한 날에 1일날 사실 1일날 밤에 지금 술을 먹고 저렇게 들어와서 저런 횡설수설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그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1일날까지 처리하기로 그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예결위가 빨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추경예산 문제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모두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업무가 끝난 줄 알고 나가서 술을 마셨다? 그걸 또 대표가 그렇게 받아줬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의원들, 예결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다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예. 언제 회의가 수집될지 모르니까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재원이 가서 술을 먹고 와서 저걸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위원장이 사퇴시켜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경 예산 정말 송곳 검증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관하는 그 부서에 그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예. 저런 행동을 보였고 또 하나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분이 예결위원회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하고 있던 황영철 의원 쫓아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명분도 없어요. 친박계 데려다 앉혀놓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받기에 또 예. 충분한 그런 사안이어서 황교안 대표의 저런 대처가 결국 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이랄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이미지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예결위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이 지역구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번 예산에서도 원래 정부의 예산안보다 5배 정도 올라가서 처리가 됐다는 네네.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가 군위, 청송, 의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의성과 관련해가지고 방송에 많이 타고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이 쓰레기산이에요. 그 의성에 어마어마한 쓰레기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불도 자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심지어 미국의 CNN까지 이게 보도가 됐던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18억 원을 예산을 100억이죠. 99억 5천만 원이니까 그걸 갖다가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음주 처리를 갖다가 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을 예. 5배 이상이죠. 5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스스로 또 자랑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 쓰레기산이 이제 방치 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방치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그냥 씁쓸하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음주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계속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 100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바로 당일 일식집에서 그것도 사케까지 곁들이며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야당 대변인의 비난은 국내산 청주를 사케라는 이름으로 파는 일본식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솔한 발언이자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에 불과합니다. 사케가 아니고 청주라고 우기는 민주당.
한국에 있는 일식집이라 괜찮다며 편들어주는 조국까지 눈뜨고 못 볼 촌극에 현기증이 납니다. 지금 국산 청주를 드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식집 간 거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너 왜 점심에 김치 먹었냐 그러고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야 일본이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한테 대응한다고 무섭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가 전체가 참 오면차가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주 어려운 때인데 그 식당, 일본 식당을 간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전혀 동떨어진 진짜 정치권이 반성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하정은 표현이니까 백색 국가로 제외한 당일날 점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일본이 예.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오전에 이제 제외를 했고 한 10시경에 제외를 하고 11시쯤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12시쯤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예. 그게 하필이면 일식집이었다. 그리고 그 일식집에서 일본 술인 사케를 마셨다라면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사실 확인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에서 아니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백색 국가 이 제외라는 도발을 한 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식집에 가서 사케를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커진 사건입니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에서는 죽창가를 막 틀고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하면은 가는 게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설명처럼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식 주류랑 음식을 파는 건데 거기를 가지 말라는 얘기냐? 라는 논리도 말이 돼 보이고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요. 이게 그 8월 2일인데 예. 10시에 일본 가게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의를 했고요. 11시에 이해찬 대표가 이러한 일본 가게의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 12시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술을 마신 거? 술을 마신 거. 어떤 술이든 상관없이 술을 어떤 마신 술이든 거? 상관없이. 예. 이거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밤 11시였거든요. 예. 술 마신 게 드러났던 게. 근데 이것은 대낮에 이렇게 술을 갖다가 마셨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아까 주문서가 딱 나와 있지만 사케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케라고 그러면 일본 술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한국 청주다라고 누가 또 생각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만약에 일식집으로 예약이 돼 있어도 양해를 갖다가 구하고 그 일식집의 양해 단골인 것 같거든요. 아, 오늘은 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다른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한식집 가가지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예. 국민들이 다 지금 현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한낮에 술을 마셨다? 이거는 예. 납득이 안 갑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불매운동이 우리 국민당 여론조사 저번주로해서 70%였나요? 그렇다면 그것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저 역시 낮 시간에 술 마신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예. 뭐 정당을 떠나고 당내의 어떤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항상 자리 생기면 술부터 주문하고 마시는 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불매 운동이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해서 자발적으로 동력을 유지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영업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또 세금도 우리나라에 내는데 다만 그 업종이 일본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예. 여기서 이거를 그 불매운동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거는 불매운동의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오히려 우리 국가 경제 내수만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은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그 많은 시민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름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는 네. 경제 활동의 경우에는 일식집이든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든 이거를 불매운동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본에 피해를 안 준다는 거죠. 불매를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경기 위축에만 이제 연결이 되고 예. 또 그 업종, 그 해당 매장에서 일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에만 불이익이 생겨요. 따라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거 역시 불매운동 대상이다. 예. 거기에 가지 맙시다.
들어가서 소비하지 맙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잘 따져볼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사실관계만 하나 알려드리면 이 일식당이 그 전에도 이제 그 이해찬 대표 측에서 이 집을 예약을 했다가 그 직전에 일본 경제 공격 문제로 예약을 취소하고 한식당으로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8월 2일 날 예약도 2주 전에 이제 잡힌 이야기인데 일본이 그날 백색 국가 제외할 거라는 거는 예측을 못 하고 그날 2주 전에 예약을 잡았는데 그 직전에 일본 경제 공격 때문에 예약을 한 차례 취소했는데 또 취소하면 미안해가지고 이제 영업에 지장이 뭐 있을까 봐 걱정도 되고 뭐 그래서 갔다고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회를 먹었는데 왜 횟집을 제가 어렸을 때 횟집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횟집을 자꾸 일식집이라고 점점 요즘에는 회 파는 집은 일식집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바꿔가고 있어서 전 그것도 불만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회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식집이라고 하지 말고 횟집으로 우리 음식 문화를 좀 발전시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매운동의 바람 속에요. 조국 전 수석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죠. 복직 신청을 했고 부산을 가서 동기들을 만났다. 당연히 부산 출마 얘기가 한참 전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조국 수석은 일단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오랜만에 그 고교 동문들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들 만나서 식사하고 그리고 술 좀 마셨다 이런 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조국 수석은 그건 전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신문 인터뷰나 아니면 글들을 보면 뭐 조비오 그 영도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회포 푸는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게 뭐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러 간 자리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국 수석이 만약에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된다고 하면 총선 출마를 저는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본인이 총선 출마에 대한 뜻이 있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을 고사하는 게 맞죠. 지금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잖아요. 앞으로 총선하는 게 뭐 한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럼 뭐 몇 개월 장관 하려고 가서 있다가 다시 총선에 나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 그걸 모르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섣불리 물론 이제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 내정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총선에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수석의 행보 하나하나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